그럼 댄스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건 댄스하다는 뭔가 약간 밀도 있게 예측을 한다는 거죠. 댄스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여러분들이 추후에 뭐 이런 영상으로부터 예를 갖다가 모델에 넣었을 때 이 RGB 이미지로부터 예를 들면 어떤 깊이감을 나타내는 이 뎁스를 이렇게 뽑는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댄스하다는 결국은 우리가 뭔가 지금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픽셀 단위로 지금 다 예측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댄스 프레딕션이라고 부르고, 이때 댄스 프레딕션을 위해서 인코더, 디코더가 연결된 어떤 구조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인코더, 디코더를 쓰는 어떤 아키텍처들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것은 이제 FCN이라고 부르는 아키텍처고요. 얘는 이제 Fully Convolutional Network의 약자로서 FCN 이렇게 이제 이름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세그멘테이션 쪽에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이렇게 도입한 초창기 모델이 되겠고요. 다운샘플링 하는 건 이제 영상의 사이즈를 이렇게 피처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하는 거니까 얘를 이제 인코딩 과정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고, 업샘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함축적인 전반적으로 인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호화된 어떤 컨텍스트 정보가 있다면은 전체 영상의 컨텍스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그 댄스한 어떤 프레딕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 하면 이제 픽셀 단위의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죠. 이 다운샘플링과 업샘플링이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의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이 그러면 붙어있는 형태의 대표적인 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입력이 이렇게 RGB에 대한 입력 영상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줄이죠. 요 이제 인코딩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일반적인 CN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는 그냥 피처를 이제 익스트랙팅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좋은 어떤 특징을 이렇게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얘는 이제 이 FCN에서는 이 VGGNet을 갖다가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는 원래 보통 CNN에서는 어느 정도 여기까지 피처가 가공이 됐네 싶으면은 이제 여기서 피처를 플래튼을 해가지고 플래튼을 해서 이제 한 차원 이제 좀 일렬의 벡터로 이렇게 만들고 진행을 하죠. 그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인데, 이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으면 안 좋은 이유를 갖다가 전에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얘를 갖다가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안 쓰고 여기에서도 이제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컨볼루션으로 바꿈으로써 전반적인 모든 아키텍처의 오퍼레이션이 전부 컨볼루션으로 구성이 돼 있다. 요거를 이제 지금 이 FCN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 인코딩된 요 피처가 있으면, 인코딩된 피처가 있으면 이 피처를 갖다가 이제 디코딩을 해야겠죠. 우리가 복고화를 해야 될 겁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서 이런 댄스한 어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추론할 수 있도록, 즉 픽셀 단위의 이 픽셀은 뭐고 이 픽셀은 뭐고, 예를 들면 이 픽셀은 개고 이 픽셀은 고양이고, 요거를 추론할 수 있도록 이제 뭔가 디코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쓴다는 거죠.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쓰되 우리가 어떤 멀티 스케일 피처의, 자, 멀티 레벨 피처를 좀 활용하기 위한 스킵 아키텍처라는 거를 조금 도입을 한 게 여기 FCN에서 좀 주장을 하는 바고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포워드, 피드 포워드 패스 혹은 인퍼런스 추론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미지로부터 요 픽셀 단위의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이렇게 뽑아내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는 거꾸로 우리의 어떤 프레딕션이 있다면은 실제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해서 이 오차를 이렇게 줄여가면서 픽셀 단위의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면 되겠죠. 오차를 줄여가면서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즉 역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이러한 어떤 프레임워크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FCN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이 VGG16을 이렇게 쓰게 되고요. 지금 FCN은 첫 번째로 자기들이 우리가 잘했어요, 봐주세요 하는 부분이 전부 다 이제 컨볼루션으로, fully convolutional operation으로 전부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VGG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컨볼루션 진행하고 피처 가공, 이제 크기를 줄이죠. 그리고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풀링 한 다음에 이 마지막에 나오는 어떤 피처 맵을 갖다가, 이렇게 생긴 피처 맵을 갖다가 이제 일렬로 이렇게 펴죠. 전체 벡터화를 이렇게 시켜서 플래튼을 시킨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댄스라고 하는 건 이제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죠.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혹은 리니어 레이어를 이렇게 다 달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는 요거 이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이런 목적이었었다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마지막에 요 달려있던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싸그리다 콘볼루션으로 대체했다는데 얘네가 이제 조금 컨트리뷰션을 좀 잡고 있어요. 이 덴스 레이어, 즉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혹은 리니어 레이어를 콘볼루션 오퍼레이션으로 좀 바꿨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fully connected 레이어, dense 레이어 혹은 linear 레이어에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어떤 로케이션 정보를 잃는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 정보가 그러니까 영상에 있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사람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하면 이게 제 셀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 셀카라고 해보면은 예를 들면 눈은 여기에 있네. 요 눈에 대한 위치 정보가 있어야 눈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 얼굴에서도 눈 옆에는 눈이 있고 눈 아래엔 코가 있고 요런 위치 정보가 보존이 돼야 이거는 뭐 사람이다, 예를 들면 사람 얼굴이다 이런 식으로 뭐 구분을 할 수가 있는 요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컨볼루션 레이어를 살펴보면 컨볼루션 레이어는 로케이션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위치 정보를 잘 어느 정도 보존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지금 전체 이 영역이 예를 들면 얘가 지금 몇 바이 몇 자리로 돼 있나요? 10 바이 10짜리 영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를 이제 3 by 3 컨볼루션 필터가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렇게 쑥쑥쑥쑥 훑으면서 다음 피처로 가공을 하게 됐을 때 패딩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지금 8x8짜리 이렇게 피처가 나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원래 원본에 있던 10x10짜리 요 영상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영역이 어느 정도 그대로 다음 컨볼루션이 진행이 돼도 여기로 이렇게 뭐 다 위치 정보를 이렇게 보존하면서 진행이 되겠죠. 예를 들면 8x8짜리에다가 또 3x3짜리 필터로 컨볼루션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패딩이 없으니까 6x6으로 이렇게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데 역시나 이전 피처 맵에서 존재했던 이쪽 어떤 공간 영역에서의 어떤 위치 정보로 하는 것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니까 컨볼루션 연산을 생각하면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얘가 한 번 더 3x3를 했을 때 얘가 4x4짜리 피처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 컨볼루션 통과, 컨볼루션 통과의 과정을 이렇게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영상에서 존재했던 이만큼의 위치가 최종적으로 뽑혀진 이 4x4짜리 피처에서 요 영역에 해당하는구나. 요런 성질을 살려서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조금 활용을 했었습니다. 뭐 요런 식으로 위치 정보를 이제 유지를 하는 반면에 얘를 이제 풀리 커넥티드로 딱 바꾸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최종적으로 여기 어떤 피처가 이렇게 쏙 나는데 이 피처라고 해보죠. 이 피처를 갖다가 이제 얘를 일렬로 이렇게 쭉 피게 되면 지금 4x4짜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16x 1x 16짜리 이런 피처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렬로 이렇게 그냥 숫자가 16개가 들어있는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를 시켜서 내가 몇 개 예를 들면 3개의 정보로 다시 압축을 하겠다 했을 때 이때는 이제 위치 정보 같은 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 정보 16개를 취합을 해서 요거 하나를 만들고 또 16개 정보에 각각의 가중치가 있어서 두 번째를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일반적인 어떤 퍼셉트론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어 왔던 여기까지 이 피처 맵까지 오면서 유지되었던 이 공간 정보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그냥 어떤 전반적인 정보를 우리가 뽑아내겠다 요런 데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쓰는 순간 뭔가 이때부터 어떤 로케이션에 대한 인포메이션, 위치 정보를 손실하게 되는 이러한 그러니까 인코딩 과정을 거쳐가면서 프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존재하면은 그 위치 정보는 이제 없어지는 이러한 어떤 문제라면 문제고 사실은 요거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더 이상 이제 위치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까지 오게 되면은 걔를 갖다가 뭐 이제 얘가 개예요, 소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데는 할 수는 있어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태스크들이 있다는 거죠. 위치 정보를 읽는 게 문제가 되는 태스크들이 있다. 이 프리 커넥트 레이어 썼을 때 두 번째 문제는 이거는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모델을 하나를 학습을 시켰다고 했을 때 이 모델 학습이 끝나면은 입력에 대한 사이즈가 학습을 시킨 그 사이즈만을 입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거가 이제 요게 사실 어떤 구현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프리 커넥티드 레이어라는 애의 존재 때문에 우리의 모델은 항상 정해진 사이즈의 입력만 받을 수가 있다. 뭐 여기도 예를 한번 들어보죠. 처음에 우리가 이 6x6짜리를 그러니까 6x6짜리 입력을 받는 어떤 모델이 학습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간중간 우리의 CNN 안에는 3x3짜리 컨볼루션 필터가 있어서 얘를 컨볼루션 레이어 한번 통과하고 그 다음에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2x2짜리 피처가 나왔다 하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일자로 펴져 fully connected layer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2x2짜리를 일자로 피면 우리한테는 4개의 요 값이 있는 거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클래스를 예를 들면 개, 고양이, 소, 뭐 다른 어떤 그 fully connected layer를 통한 피처의 가공 과정이 없이 바로 이 4개로부터 예를 들면은 그냥 개, 고양이, 소를 구분한다 치면은 우리는 이 4개의 정보로부터 3개의 정보, 이렇게 3개의 뉴런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4개의 정보를 이렇게 취합을 해서 예를 들면은 여기는 W1, W2, W3, W4를 갖다가 이제 개에 대한 값을 만들고, 그 다음에 W5, W6, W7, W8이라고 하는 요 가중치를 통해서 고양이라는 값을 만들고, 그 다음에 W9, W10, W11, W12라는 값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요 소라는 값이 나오고, 결국 우리 웨이트, 여기에 들어있는 웨이트는 지금 4 곱하기 3개, 그러니까 4x3짜리 요 매트릭스 형태의 이 웨이트가 여기 고정이 돼 있는 이런 모양새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입력을 6x6짜리로 안 넣고 6x6짜리를 안 넣고 내가 예를 들면 8x8짜리를 넣어봤다고 생각을 해보죠. 8x8짜리를 넣게 돼서 패딩 없이 3x3짜리 컨볼루션을 이렇게 통과를 하면은 얘가 6x6이 되죠. 6x6짜리가 되고, 그다음 6x6짜리를 다시 3x3 컨볼루션을 돌리는데 패딩 없이 한다 치면은 얘는 이제 4x4짜리가 됩니다. 4x4짜리가 되는데, 4x4짜리를 일렬로 피면 4x4짜리 일렬로 피면은 우리한테는 16개의 값이 있는 거예요. 즉 16개의 값을 가지고 개, 고양이, 소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있는 웨이트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 고양이, 소를 갖다가 16개의 피처를 가지고 3개 클래스를 이렇게 구분을 하려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웨이트는 16 곱하기 3개, 즉 요 16개 정보를 토대로 해서 개를 만들고 16개 정보를 토대로 해서 고양이를 만들고, 요거에 대한 가중치가 우리가 필요한데 요게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는 건 4x3짜리 요 웨이트밖에 없기 때문에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쏙 들어가는 순간, 쉽게 얘기를 하면,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 6x6짜리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된 웨이트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아까 말했듯이 4x3짜리 이런 웨이트 매트릭스라서, 여기 최종적으로 여기 입력되는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입력되는 벡터의 사이즈는 4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이즈로만 받을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6x6짜리로 이렇게 잘 들어왔을 때는 최종적으로 나오는 피처가 2x2짜리니까 이 4개짜리 값이 잘 나오는데, 다른 이미지, 다른 사이즈의 이미지를 넣으면 예를 들면 10x10짜리를 넣고 뭐 요래버리면은 여기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4개가 아니라 다른 게 나오니까 이걸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동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게 이제 실제 구현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모델이 뭔가가 있는데, 뭐 스케일 인베리언트 측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되죠. 우리가 뭐 요러한 이미지를 넣었을 때랑 요 사이즈의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작게 찍힌 사진이나 뭐 크게 찍힌 사진이나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왔을 때 똑같이 예를 들면 오이석이 나와야 된다. 요거 이렇게 이제 모델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특별히 고정된 사이즈의 이미지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좀 문제가 되죠.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 전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뭐 큰 거를 작게 이렇게 바꾼다던가 크롭을 한다던가, 혹은 이제 우리가 전에 했었던 와핑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 모델의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가 이제 조금 뭔가 좀 미련하기 그지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 어떤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갖다가 콘볼루션으로 바꾸면은 입력 이미지 사이즈에 무관하게 앞서 얘기했던 위치 정보도 잃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연산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fully convolutional operation을 도입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 이 FCN에서는 그 fully convolutional 그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원래 이 위에 게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쓰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쪽이 스페셜 공간축이에요. 그러니까 7x7짜리 어떤 피처 맵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512 채널에 어떤 그 512x 7x7짜리 이렇게 피처가 딱 들어왔다면은, 얘를 갖다가 예를 들면 4096차원의 벡터로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은 우리가 512x7x7짜리 요 피처를, 그러니까 채널
하이트, 위스에 대한 요 채널을 갖다가 일렬로 쭉 펴가지고 일렬로 쭉 피면은 뭐 512 곱하기 7 곱하기 7 개수만큼의 어떤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요 512 바이 7 바이 7 바이 요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얘를 갖다가 4096으로 이렇게 만들려면은 512 바이 7 바이 7 곱하기 4096개의 웨이트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매트릭스가 하나가 있는데 요 행의 개수가 512 곱하기 7 곱하기 7개 요거 그리고 열의 개수가 4096개 뭐 요런 형태의 어떤 웨이트 매트릭스가 있어가지고 이 개수의 어떤 벡터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일렬로 폈다는 겁니다. 일렬로 핀 거를 갖다가 요 매트릭스를 이렇게 쏙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4096 차원으로 이제 공간을 바꿔서 좀 차원을 내려서 이렇게 좀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요게 이제 fully connected layer인데 이제 FCN에서는 요렇게 안 하고 이제 7x 7짜리 요 공간 영역의 사이즈를 갖는 그러니까 위스가 7, 하이트가 7이고 채널이 512개인 요 피처에다가 7x7짜리 필터를 그냥 씌우는 거예요. 그림이 좀 작게 나와서 혼동될 수 있지만 얘도 이제 7x7짜리 필터입니다. 요 7x7짜리 필터가 요만큼이 얘를 쳐다보면은 그냥 요거 하나 필터가 그냥 여기다 쏙 씌우면은 하나에 딱 핏되게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똑같이 7x7이니까 필터 이렇게 한번 그냥 이렇게 딱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쏙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요거를 이제 7x7에 대해서 수행을 하면 그 값을 싹 다 더하면은 요 값 하나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필터를 갖다가 지금 4096개를 쓴다는 거니까 요 필터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 다음 필터 두 번째 필터가 여기에 이렇게 쏙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512개 이렇게 이제 복사가 돼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얘네에 대해서 계산하면 이 두 번째 요 값을 만들고 우리가 필터를 4096개를 쓰니까 정확히는 이제 필터의 커널을 4096개를 쓰는 거니까 4096 차원의 요 벡터 하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모양이 조금 다른 거를 염두에 두십시오. 요거를 똑같이 이 어떤 안에 들어있는 숫자 개수 자체는 똑같이 4096개인데 얘도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4096개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4096개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피처의 어떤 변수가 뭐 last f라고 하는 요 피처로 변수로 이렇게 있다고 해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쉐입을 찍어서 코드상에서 쉐입을 찍어서 얘 모양을 딱 살펴보면은 얘는 그냥 이제 4096 뭐 이렇게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뜬다는 거죠. 4096 차원의 어떤 벡터 형태인데 얘를 갖다가 얘를 이렇게 구성된 컨볼루션을 해서 나온 요 피처에 얘를 라스트 피처의 뭐 2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얘 이제 쉐입을 이렇게 딱 찍어 보면은 얘 쉐입은 1x1x 4096으로 이렇게 지금 뜬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지금 컨벤션을 따라가자면 얘가 이제 하이트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가 1 가로 길이가 1 W죠. width 그다음에 채널의 개수가 4096개. 그러니까 뭔가 텐서처럼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 벡터 같은 형태고 뭐 얘는 이제 뭐 엄밀히 벡터도 텐서긴 하지만 얘는 텐서 형태의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바꿈으로써 그러니까 얘는 축이 지금 3개죠. 세로축, 가로축, 채널축으로 해서 축이 3개인 값의 개수는 4096개인 건 동일한 건데 얘는 그냥 4096 차원의 벡터인 거고 얘는 지금 공간이 여기 가로 사이즈가 1이고 세로 사이즈가 1이고 이제 채널축이 4096개인 텐서처럼 이렇게 돌려버리게 되면은 이 다음부터 여기에다가 이제 콘볼루션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세로 길이가 1이고 가로 길이가 1이라면은 내가 1x1짜리 콘볼루션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x1짜리 콘볼루션 필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1x1짜리 콘볼루션이 이 피처를 이렇게 딱 살펴보면은 그냥 여기를 다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다 쳐다보는데 1x1짜리 콘볼루션 필터가 내가 예를 들면은 21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1x1짜리 콘볼루션 필터가 21개를 쓴다 하면은 얘를 갖다가 요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만든 여기 설명이 지금 이 피처랑 이 피처는 지금 똑같은 거고 얘랑 얘는 지금 똑같은 건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파스칼 그 데이터셋을 지금 쓴 겁니다. 파스칼 VOC 데이터라는 게 우리 예전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죠. 굉장히 조금 오래되고 좀 유명한 데이터셋이고 이 안에는 클래스가 21개가 있어요. 정확히는 이제 20개인데 여기에 배경 1개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서 21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뭔가 세그멘테이션도 시멘틱 세그멘테이션도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뭔가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내 4096개의 값을 토대로 해서 21개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만약에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쓴다면 4096개를 이제 얘를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달아서 21개를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4096개 정보에 대한 웨이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얘는 사람일 어떤 값을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요 웨이트가 또 있어가지고 얘는 지금 얘가 뭐 고양이일 확률을 뽑고 21개에 대해서, 즉 우리한테는 4096 by 21짜리 요 웨이트가 이렇게 존재를 해야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동작을 하는데, 요때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했던 거는 요 앞에 요 사이즈가 요 웨이트의 개수가 이제 정해져 있어 버리니까, 여기에 만약에 내가 가공을 했는데 다른 사이즈의 피처 맵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다른 사이즈의 피처 맵이 들어오면은 조금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컨볼루션을 갖다가 지금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갖다가 컨볼루션으로 지금 콘볼루션이 가능한 텐서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1x1x 4096짜리 이 텐서에다가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x1짜리 요 필터를 1x1짜리를 써가지고 얘를 예를 들면 21개를 써서 21개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요 필터가 여기에 대한 요 피처를 전부 다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하나 값을 만들죠. 사람에 대한 값을 만들고, 그리고 이 다음에 존재하는 필터 하나가 다 이 값을 여기 컨볼루션을 통과해가지고 걔에 대한 값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뭔가 21개의 추론값이 나오는 건 매한가지예요. 대신에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 형태로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1x1짜리 컨볼루션 필터 커널을 갖다가 21개를 써가지고 21개 값을 예측하게 하는 거니까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연산을 컨볼루션으로 지금 바꾼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앞단에서 뭔가 다른 사이즈의 어떤 피처 맵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도, 다른 사이즈의 피처 맵이 이렇게 쏙 들어왔을 때에도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뭔가 어떤 다른 형태의 이제 요런 모양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니까 1x1 어쩌고 요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1x1짜리 컨볼루션 필터를 그냥 씌우면 되는 거니까 이 컨볼루션 연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출력 값을 맘대로 바꿀 수가 있다. 즉 여기 고정되어 있지가 않죠.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웨이트를 재사용하면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살펴보는 요런 애인데, 1x1짜리가 1x1 영역을 보는 거면 그냥 글로벌한 영역을 보는 거죠. 결국 도출되는 어떤 출력의 값은 똑같은데, 얘를 이제 어떤 우리의 선형 연산인 이 매트릭스 고빈, 즉 리니어 연산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느냐, 뭐 콘볼루션 연산으로 그냥 처리를 하느냐, 요 차이를 갖다가 어떤 입력 사이즈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꾸릴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FCN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크기를 키우는 연산이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인코딩이 다 끝나서 어떤 CNN을 이렇게 딱 통과를 해가지고, 원래 조금 이따만 했던 어떤 영상이 CNN을 통과를 해서 이런 피처가 났다면은 이제 원래 사이즈로 돌리기 위해서 이 피처 디코딩을 이렇게 해야 되죠. 디코딩을 이렇게 CNN을 통과를 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의 세그멘테이션 맵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쓰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쓰겠다 요겁니다. 실제 FCN의 기술 문서 요 논문에서는 얘네가 이제 디컨볼루션이라는 이런 용어를 썼는데, 사실 이거는 좀 요새는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디컨볼루션이라는 용어는 웬만하면 쓰지 않으시는 게 여러분들도 좋고요. 그래서 이게 시그널 프로세싱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좀 틀린 용어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드, 우리가 배웠던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라는 용어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 앞서서 봤었죠. 요 하나의 값을 갖다가 내가 예를 들면 이 3x3짜리 값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에 뭔가를 곱해서 얘를 만들고, 여기에 뭔가를 곱해서 얘를 만들고, 뭔가를 곱해서 얘를 만들고 하는 이 뭔가라고 하는 웨이트가 이제 3x3 9개가 총 있으니까, 얘를 이제 학습해 가면서 이 웨이트가 업데이트 돼 가면서 뭔가 이 디코딩을 잘할 수 있는 형태의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레이어가 학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지금 이 FCN에선 기본적으로 이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통해 가지고 이 원래 입력이 예를 들어서 인코딩이 끝난 피처의 사이즈가 4x4짜리였다면은 얘를 이제 32배로 키웁니다. 32 곱하기 4, 32 곱하기 4 하면 몇인가요? 정확히 4x4짜리는 아니에요. 제가 예시를 드는 겁니다. 32배를 키우는 연산을 해요. 이 트랜스포드 컨볼루션을 잘 쓰면 32배로 한 번에 빵 뻥튀기해서 키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8x 128짜리 4x4짜리에서 갑자기 128x 128짜리로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뭔가 약간
자세한 그런 성분은 조금 제대로 복원을 못 하겠죠. 그 원래 이제 FCN에서 이게 얘네들 이제 기술 문서, 기술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얘네가 이런 그라운드 트루스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얘를 갖다가 학습을 시켰는데 32배를 뻥튀기 하는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썼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는 건 지금 결과가 굉장히 코얼스하게 나왔다는 거죠. 코얼스하게 약간 크게 이렇게 났다고 하시면 돼요. 코알스의 반대말이 이제 fine, quartz to fine이라는 용어, 이런 용어를 공학에서 많이 쓰는데 이렇게 뭔가 좀 엉성하게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크게 엉성하게 한 그 반대말이 약간 자세하게 이런 fine 디테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fine한 자세한. 그러니까 이렇게 좀 32배를 한 번에 이렇게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통과를 해서 디코딩을 했더니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나오니까 얘네가 이제 지금 과도하게 업샘플링을 과도하게 좀 크게 한 거죠. 과도하게 크게 업샘플링을 해가지고 이 결과가 약간 엉성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또 다른 테크닉을 하나를 또 도입을 합니다. 이 코알스한 어떤 그 결과 이렇게 32배로 한 번에 뻥튀기 하는 게 좀 그러니까 약간 중간중간에 피처를 갖다가 멀티레벨 피처를 이용을 해서 이제 디코딩을 하자 지금 요런 아키텍처를 스킵 아키텍처라고 얘네가 이제 부르고요. 이제 스킵 커넥션이나 스킵 아키텍처는 비단 이 FCN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종종 이렇게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뭔가 이 엉성한 이 결과물을 갖다가 좀 파인하게 자세히 만들 수 있도록 결과물을 갖다가 좀 정제하자 이거죠. 리파인을 좀 해가지고 하는 요 테크닉인데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얘를 갖다가 CNN 이제 인코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인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이렇게 뽑아냈는데 얘는 지금 6x 6자리가 아니군요. 이 사이즈가 지금 공간 사이즈는 안 나와 있네요. 이게 이제 채널 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갖다가 그대로 32배를 이렇게 딱 키워가지고 32배를 이렇게 딱 키워가지고 이 픽셀 단위의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과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결과를 예측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나온다 이거죠. 요게 싫으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만큼 나온 거를 한 번에 이렇게 딱 키우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이 피처를 왜 여기서 뽑아왔어요 하는 거는 이 FCN 만든 사람들이 실험적으로 이렇게 해본 거겠죠. 중간중간에 피처를 좀 쓰자 요거고요. 중간중간에 피처를 좀 쓰자. 즉 마지막에 나온 애를 갖다가 여기 인코딩 과정에서 중간에 나온 요 피처랑 이렇게 덧셈을 이렇게 합니다. 덧셈을 한다는 거는 얘는 지금 공간 영역의 크기가 작으니까 한번 이렇게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 여기 디컨볼루션이라고 써있는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통해서 크기를 얘랑 동일하게 이렇게 맞춘 다음에 얘네 두 개를 엘리멘트 와이즈 썸을 할 수가 있겠죠. 얘네 둘을 이제 숫자를 다 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 이제 요 사이즈가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인코딩 과정에서 약간 좀 로어 레벨 쪽이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하이어 레벨이고 로어 레벨 피처를 하나를 또 쑥 꺼내 가지고 얘를 이제 더 할 건데 얘가 이제 지금 여기 지금 이 마지막 요 피처랑 중간에 요 피처 더한 거는 어쨌든 얘를 키워서 이제 이렇게 더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사이즈도 지금 여기서 뽑혀진 얘랑은 다르니까 얘를 또 한번 키우는 거죠. 디컨볼루션, 즉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통해서 얘를 이렇게 사이즈를 키워서 이 사이즈와 이 사이즈가 동일하게 맞춘 다음에 두 개를 지금 더하죠. 두 개를 이렇게 더하고 이 두 개에 더해진 얘를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크기를 키운 다음에 디컨볼루션을 통해서 여기에서 소프트맥스를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각각의 픽셀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확률을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좀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뭔가 이 뛰어넘는 뭔가가 있는 건데 뛰어넘는 그러니까 우리 레즈넷 할 때 레즈넷에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죠. X가 어떤 여기 레이어를 통과를 하는데 이렇게 출력으로 나온 애랑 이렇게 여기 더하잖아요. 요거랑 똑같은 거죠. 요거를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이렇게 우리가 레지듀얼 숏컷 이렇게 불렀었는데 얘를 이제 스킵 커넥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스킵 커넥션이라고도 부르고 뭔가 그냥 뛰어넘는 애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레이어 하나를 뛰어넘어서 그냥 오는 애가 있다는 거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중간에 피처가 이 다음에 컨볼루션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스킵해서 와가지고 얘랑 이렇게 더해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CNN 통과해서 가는 성분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별도로 빠져나와서 이 이후에 전개되는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스킵한 다음에 이렇게 얘랑 더해지는 이러한 구조를 택하고 있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최종적인 결과 댄스한 프레딕션을 한 데 있어서 요 피처 가공돼서 쭉 이 정보를 다 담고 있는 요 피처, 그리고 요만큼의 정보만 담고 있는 요 피처, 그리고 요만큼의 정보만 담고 있는 요 피처를 이렇게 다 전부 다 이용을 해서 이렇게 쓰는 어떤 스킵 아키텍처를 통해서, 요게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그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FPN이랑 지금 거의 유사한 구조입니다. 이 FPN 잘 기억 안 나시는 분은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그냥 인공지능 쪽에서 이런 식의 요새 아키텍처에 대한 요 베리에이션은 그냥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32배를 한 번에 뻥튀기 할 때, 요거는 16배를 이제 뻥튀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하나만 이렇게 해가지고 요 결과를 가지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8배를 뻥튀기 하는 얘를 전부 다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우리가 스킵 아키텍처를 쓰게 되면, 이런 스킵 아키텍처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보다 이런 코알스 했던 듬성듬성 엉성했던 이런 어떤 결과에서 뭔가 결과가 파인하게 디테일을 살리는 형태의 어떤 세그멘테이션 추론이 가능하다. 그라운드 트루스에 좀 더 가깝게 되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더 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지금 자기네들 그 FCN이라는 애를 이제 이런 걸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라고 하는데, 요거를 좀 바꿔가면서 해본 거예요. 32배를 키우는데 뭐 요건데, 픽스드가 붙어 있는 거는 이 여기 백본 쪽, 여기 인코더 쪽 있죠. 얘를 VGG를 썼다고 했는데, 얘를 별도로 훈련을 안 시켰다는 겁니다. 얘를 그냥 이미지넷에 학습된 애를 쓴 다음에 뒤쪽에 있는 디코더만 학습을 시켰을 때는 요 정도 성능이 나와요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지금 32배 한 번에 뻥튀기, 이건 16배하고 32배, 얘는 8배, 16배, 32배 이렇게 스킵 커넥션을 쓴 거, 당연히 이제 얘가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일 성능이 좋죠. 픽셀 단위의 그라운드 트루스랑 픽셀 단위로 이렇게 정확도를 다 일일이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정확도도 가장 높고, 평균적인 어떤 정확도, 클래스가 사람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자전거에 대한 것도 있고 모든 클래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큐러시를 정해 봤더니 얘가 더 높고, 이 IU는 이제 IOU 생각하시면 돼요. IOU 인터섹션 오버 유니온 생각하시면 되고, 평균적인 인터섹션 오버 유니온도 지금 상당히 좋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프리퀀시 웨이트를 준 건데, 우리 클래스마다 뭐 사람의 데이터는 이만큼 많고 자전거는 요거밖에 없고 개는 이만큼 있고, 이 개수가 다 다르니까 이 데이터셋의 개수를 고려를 해가지고 좀 가중치를 이제 어떤 IOU의 가중치를 줘서 뽑은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가 어찌됐건 이 전반적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들에서 이렇게 스킵 커넥션을 도입을 했을 때 전부 다 성능이 다 좋았다. 전부 다 이제 높을수록 좋은 수치들이죠. 예. 전부 다 좋았다라는 얘기를 FCN에서 하고 있습니다. FCN 정리해 보자면은 이제 얘네가 얘기했던 첫 번째 이제 컨트리뷰션은 이 뒤쪽에 있는 여기 피처를 가공하는 부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컨볼루션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풀리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거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했었죠? 우리가 그 잠시만요. 예. 그 트랜스포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써서 뭔가 학습 가능한 형태의 업스케일링을 했다는 게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었고, 세 번째 컨트리뷰션은 이 스킵 아키텍처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 coarse to fine 엉성한 데에서 조금 자세한 결과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나타낼 수 있는 형태의 아키텍처를 구성했다. 완전 순전히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초창기 논문이기 때문에 그렇고, 인코더와 디코더를 결합한 형태의 약간 대표적인 FCN을 살펴봤습니다.